한동석이 마광숙을 두고 장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동네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LX 호텔 로비 직원들, 시완 우체국 앞 카페 사장님, 불광시장 떡볶이집 이모까지 모두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한동석 씨가 왜? 마광숙 씨가 뭐길래? 하지만 정작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마광숙 씨, 한동석 씨, 그리고 그날 그 집에 있었던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허투루 넘긴 날이 없고 자기 기준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마광숙 씨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골 술도가 과부, 그것도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은 여자. 예의도 없어 보이고 딱히 품위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에서 박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우리 집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석이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 곁에는 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광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공주실 쪼르르 달려와 물었습니다. 마 대표 장모님께 인사 잘 드리고 오셨어요? 축하해 주셨죠? 네, 무사히 다녀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광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 속에 담긴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자리는 그 정도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만큼 더 키우면 되지. 나도 이 집안도. 며칠 후 술도가 발효실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광숙은 작업복에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점검하던 중 뜨거운 증기에 팔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한동석에게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광숙 씨? 수화기 너머로는 덜컥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그는 곧장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술도가에 좀 가보세요. 광숙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술도가에 도착한 오천수는 바닥에 앉아 팔을 부여잡은 채 떨고 있는 마광숙을 발견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놀라서 중심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팔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통증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부축했고 단단히 입을 다문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연락 없는 사위에게 불쾌함을 느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나랑 약속 있던 거 잊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광숙 씨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사위가 늘 자신을 먼저 챙겼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에는 당황과 섭섭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LX 호텔 라운지에서 박 여사는 우연히 오범수를 마주쳤습니다. 범수 씨, 마광숙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범수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큰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술도가가 무너질 뻔했는데 형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퇴직금의 대출까지 보태며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심으로 형수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말없이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마 대표, 며칠 전 마셔본 장강주가 자꾸 생각나요.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 대표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범수 씨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도가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술도가를 제대로 된 기업으로 키워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잔이 조용히 부딪히며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고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광숙이 박 여사까지 꿰찼어요. 다음은 술도가겠지요. 며칠이 지나자 술도가 안쪽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투자가 결정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마광숙 역시 새로운 책임감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독고탁의 음모였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인들과의 술자리를 연달아 이어가며 마광숙에 대한 루머를 과장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이 술도가 대표가 됐다고요? 그것도 형 죽은 지 열흘 만에?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곧 신문 기사로 이어졌고 술도가 대표 교체 이후 의혹 증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공주실 씨는 분노하며 마광숙을 붙잡았습니다. 광숙아, 이건 너무하잖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마광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우리 술도가 술맛 하나로 증명해 보이면 되잖아요. 다음 날 그녀는 직접 시장 한복판에 장광주 시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제가 만든 술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기자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마광숙 대표, 논란 속에서도 당당히 고객 앞에 섰다. 하지만 그날 밤 독고탁은 딸 독고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요즘 오범수랑 연락하니? 네, 가끔 안부 정도는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락해. 오범수, 마광숙 편 좀 그만 들어야 하지 않겠니? 세리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부담스러웠지만 오범수에 대한 감정도 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오범수는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형수님 편입니다. 마광숙은 수화기를 꼭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범수씨. 하지만 이젠 제가 제 힘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술도가 정문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나영은 씨, 오범수 씨의 과거 연인이자 한이의 엄마. 그녀는 왜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등장은 과연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망상 드라마 연구소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